잠깐요. 그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 있는 거예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건 우리 엄마 사진인데, 뭐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이게 당신 어머니 사진이라고요. 25년 전 딸을 잃은 아버지는 그렇게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25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딸 하나가 전부였던 평범한 아버지였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저희 부부의 늦둥이 외동딸이었어요. 35에 겨우 얻은 소중한 딸이었죠. 아내는 수진이를 낳고 나서도 몇 년간 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늘은 우리에게 한 명만 허락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더욱 애지중지 키웠죠. 수진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고 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수진이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처음 말했을 때도 저는 그저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20살이면 연애할 나이죠.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재라는 그 청년은 수진이와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키워서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택배 배송을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그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하며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아내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민재와 만나면서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데이트 비용도 수진이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 같았고요. 제가 용돈을 줘도 금세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그 친구와는 적당히 만나라. 너무 깊게 사귀지는 말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수진이는 처음으로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빠는 왜 민재 오빠를 그렇게 보세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걱정이 앞섰거든요. 우리 소중한 딸이 고생할 것이 훤히 보였으니까요. 가을이 되면서 수진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토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걱정이 되었죠.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해도 수진이는 괜찮다며 거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제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빠.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이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빠, 저 아기가 생겼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죠. 21살 대학생인 딸이, 그것도 미래가 불투명한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가졌다니요. 뭐라고?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수진이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낳고 싶어요. 민재 오빠도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고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뭘 안다고 아기를 낳겠다는 거야? 그 남자가 너를 책임질 수 있겠어? 당장 없애버려. 수진이는 제 말에 더욱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죠. 수진이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아내는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가 집에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고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수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결혼시켜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22살 청년이 무슨 수로 아내와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건지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너 지금 뭘로 내 딸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야? 집은 있어? 안정적인 직장은?
제가 따져 묻자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당장 내 딸한테서 손 떼. 다시는 만나지 마. 제가 차갑게 말하자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수진이를 사랑해요.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아빠, 왜 그래요? 민재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제게 대들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너 정말 그 남자와 살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이틀 후 아침 수진이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편지만 남겨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가겠습니다. 아빠, 엄마가 원하는 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행복하세요. 아내는 그 편지를 읽고 기절했어요. 저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죠. 화가 나서 한 말이었는데 정말로 집을 나가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미친 듯이 수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하고 사립 탐정도 고용했어요. 민재에게 연락했지만 그도 수진이가 연락 두절이라고 했죠. 대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하루 종일 수진이 방에만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됐죠.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길에서 수진이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달려가서 확인해 봤지만 항상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심한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쉽게 나아지지 않았죠.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라도 일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사업은 잘 되어서 회사 규모도 점점 커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그 무엇도 딸을 잃은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수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친척들도 친구들도 수진이를 언급하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그런 딸은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와 아내에게는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약물 치료를 받으며 지냈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았죠. 저는 혼자서 큰 집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바닷가로 낚시를 가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화로워졌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수진이를 생각했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70이 가까운 나이가 되었고 아내는 여전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회사는 제법 큰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후계자가 없어서 늘 고민이었죠. 그해 가을 유난히 태풍이 많이 왔어요. 그날도 밤늦게 바닷가로 낚시를 나갔는데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지더니 어느새 제가 서 있던 방파제까지 덮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위험하다 싶어서 서둘러 짐을 챙기려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순간 발을 헛디뎠는지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터라 물을 많이 마셨죠.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오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수진이의 어릴 적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유치원 발표회에서 율동을 할 때,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을 때. 그런데 누군가 제 몸을 끌어당기는 게 느껴졌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 희미하게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그 목소리가 수진이 목소리 같았는데 아마 제가 의식을 잃어서 헛것을 들었겠죠.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많이 위험했다고 했어요. 해양구조대에서 구조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구해준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간호사가 혜진 씨가 구조하셨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라고 했습니다. 혜진? 이상했어요. 그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식을 잃기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어요. 수진이와 정말 비슷했었는데 퇴원하고 나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해양구조대에 연락해서 저를 구해준 혜진 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해서 겨우 주소만 알아냈죠. 그 주소는 제가 낚시하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몇일 뒤 저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오래된 단층집 한 채가 보였어요. 문을 두드리자 누구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정말로 수진이 목소리와 똑같았거든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곱게 생긴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수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저기 혹시 혜진 씨 맞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며칠 전에 바다에서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말하자 혜진은 그때 그 아저씨시군요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마저 수진이와 똑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에 서 계시지 마시고. 혜진이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은 작고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바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조개 껍데기와 산호 같은 바다에서 주운 것들이 장식되어 있었죠. 차 한 잔 드릴게요. 혜진이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의 사진이었는데 그 여성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이 사진 속분은 누구신가요? 제가 물어보니 혜진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예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차를 마시며 혜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바다 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했어요. 할머니마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해양구조대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기가. 제가 말하자 혜진은 씩씩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라 바다가 무섭지 않거든요. 오히려 바다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신기했어요. 수진이도 어릴 때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가족여행으로 바닷가에 가면 하루 종일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죠. 바다에서 태어났나 봐라고 농담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그런 위험한 날씨에 혼자 바다에 나가신 거예요? 혜진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딸을 잃어서요.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서 자주 나가거든요. 혜진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어요. 딸을 잃으셨다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수진이 이야기를 간단히 해줬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죠. 그저 결혼 문제로 다퉈서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어졌다고만 했어요. 그럼 아직도 딸분을 찾고 계신 거예요? 혜진이 물어보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포기했어요. 25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아마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는 건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혜진에게 사례금을 드리려고 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제 일이니까 당연히 한 거예요. 돈 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권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죠.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려고 지갑을 열었어요. 그런데 지갑을 여는 순간 혜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을 크게 뜨더니 잠깐요. 라고 외쳤죠. 그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떤 사진요? 라고 물어봤어요.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제 지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보이는 사진 말이에요. 여자분 사진이요. 아, 수진이 사진을 말하는구나 싶어서 사진을 꺼냈어요. 수진이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자마자 혜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 있는 거예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건 우리 엄마 사진인데. 뭐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이게 너의 어머니 사진이라고요? 혜진은 급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보세요. 이게 엄마 유품이에요. 상자를 열자 여러 장의 사진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가진 것과 똑같은 사진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름이 뭐였나요? 수진이요. 김수진. 혜진의 대답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럼 너는?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혜진이 더 많은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수진이가 젊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 남자는 민재였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고향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고. 보고 싶지만 죄송해서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혜진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혜진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을 때 혜진도 뭔가 느꼈는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너 혹시? 저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25년 만에 찾은 게 딸이 아니라 손녀였다니요. 혜진도 상황을 이해한 듯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인가요? 그 순간 저는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어디 있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혜진은 상자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이건 엄마가 저한테 남긴 편지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았어요. 편지를 펼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의 친숙한 글씨체가 보였어요. 혜진아,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너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야. 엄마가 어려서 철없이 굴어서 상처를 드렸지만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다는 걸 너도 알았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구나. 엄마가 너를 낳고 엄마가 되니 부모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느껴졌거든요.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니? 부모님은 고기를 잡고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엄마도 아빠를 따라 배에서 그물 정리하고 생선 손질하는 일을 도우셨죠. 혜진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10살 되던 해 겨울 갑자기 풍랑이 심해졌어요. 다른 배들은 모두 항구로 돌아왔는데 저희 부모님 배만 연락이 끊어졌죠. 사흘 후에 해양경찰이 빈 배만 찾았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친할머니와 둘이서 살게 되었죠.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니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의 말이에요. 그때 제가 25년 전 했던 행동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께 연락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왜 그때 수진이를 붙잡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굴었을까요? 딸이 임신했다고 해서 쫓아낸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양구조대가 된 거예요.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부모님처럼 바다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누군가를 잃는 아픔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해서요. 바다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혜진이는 부모님의 사고로 잃은 마음을 안고 바다에서 더 이상 누군가의 가족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혜진은 상자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이건 엄마가 할아버지께 쓰려다가 못 보낸 편지들이에요. 몇십 통이나 있어요.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수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아빠, 저 정말 보고 싶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잊어버려서 울었어요. 혜진이가 아빠 닮아서 똑똑해요. 민재가 바다에서 열심히 일해요.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편지 하나하나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정말 할아버지 손녀가 맞나요? 저는 혜진을 꼭 끌어안았어요. 25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거든요. 그럼 물론이지. 넌 우리 수진이 딸이니까 내 손녀가 맞아. 혜진이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외로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바다를 사랑하셨으니까 저도 바다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도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25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이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니요. 그것도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혜진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내에게 혜진을 소개해 주려고 했거든요. 아내는 여전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여보, 누가 왔는지 봐. 제가 혜진의 손을 잡고 병실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 목소리. 이 얼굴. 여보, 이 아이가 우리 수진이 딸이야. 우리 손녀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이 딸이라고? 그럼 우리 수진이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야.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품고 있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수진이의 딸을 만났다는 기쁨도 있었어요. 혜진이 아내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혜진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예쁘시고 요리도 잘하신다고 했어요. 혜진이라고. 바다의 진주라는 뜻이구나. 아내가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지어준 이름이니? 네, 바다에서 태어났으니까 바다와 관련된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부모님이 바다 일을 하셨거든요. 혜진이 대답하자 아내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혜진에게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설명해드렸어요. 민재와 수진이는 이 바닷가 마을에서 고기잡이 배를 타며 살았어. 그런데 혜진이가 어릴 때 바다에서 사고가 났지. 아내가 더욱 가슴 아파했어요. 그 힘든 시절을 혼자 견뎠구나. 그날부터 혜진은 저희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계속 해양구조대 일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고 싶거든요. 오랜만에 집에 젊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혜진은 정말 착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수진이를 닮아서 그런지 무엇이든 열심히 했고 저희를 정성껏 돌봐줬어요. 주말에는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는 바다로 나가서 구조대 일을 했어요. 아내의 우울증도 혜진이 온 후로 많이 좋아졌어요. 손녀를 돌보며 생활에 활력이 생겼거든요.
혜진에게 요리도 가르쳐주고 함께 시장도 가고 예전에 수진이와 했던 것들을 혜진과 함께 했어요. 할머니, 엄마한테 들은 된장찌개 맛이 이거예요. 혜진이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기뻐할 때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수진이도 이 된장찌개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저녁 혜진이 구조 작업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오늘 할아버지 같은 분을 구했어요. 낚시하다가 파도에 휩쓸리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천사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혜진이가 저를 구해준 것도 우연이 아니었구나. 수진이가 하늘에서 보내준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한 달 후 셋이서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혜진이 중간에 서서 저와 아내의 손을 잡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사랑하시던 바다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서 보람 있어요. 아내가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행복해. 수진이가 하늘에서 너를 보내준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가 25년 전에 바다로 떠났지만 바다가 다시 혜진이를 저희에게 보내준 것 같았어요. 그것도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천사 같은 아이로 말이에요.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잃는 것도 있지만 되찾는 것도 있구나. 딸은 잃었지만 손녀를 얻었고 그 손녀를 통해 딸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민재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수진아, 민재야, 고마워. 혜진이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혜진이가 너희들의 뜻을 이어받아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 저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을 수진이와 민재에게 말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괜찮다, 아빠. 이제 우리 혜진이 잘 부탁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딸을 데려갔지만 다시 딸을 보내준 것처럼 말이에요. 이번에는 더 큰 사명을 가진 천사로 만들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